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학 바이블이죠. 폴 크루그원의 교과서를 진짜 누구보다 쉽고 재미있게 딱 짚어드리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진행할 마스터 클래스의 주제는 바로 외부 효과의 이해입니다. 뭐 복잡하고 딱딱한 이론을 퍼대는 거 우리 스타일 아니잖아요. 생생한 시각 자료들 보면서 일상 속에 숨어있는 경제학의 핵심 원리를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 커리큘럼부터 쓱 한번 보시죠. 먼저 외부 효과란 무엇인가로 시작해서요. 오염의 경제학, 사회적 최적 오염량, 시장 경제의 비효율성, 코즈 정리와 사적 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 속 외부 효과 데이터까지 아주 단계적으로 착착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1장, 외부 효과란 무엇인가? 여러분, 길 걷거나 운전하실 때 옆 사람의 아주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욱 하거나 아찔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대체 이런 일상적인 불편함이 거시경제의 시장 실패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앞을 아예 안 보고 스마트폰만 떨어져라 보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진짜 아찔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운전자의 무려 69%가 자기도 운전 중에 휴대폰 본 적 있다고 인정했어요. 이게 왜 문제냐? 이러면 사고 날 확률이 무려 23배나 껑충 뜹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잠깐 편하려고 한 행동인데 도로 위에 있는 완전 무고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사고 위험이나 엄청난 비용을 고스란히 떠넘겨 버리는 거죠. 우리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런 걸 숨겨진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그게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가 뭐냐면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 완전 제3자한테 어떤 보상도 없이 손해를 입히거나 반대로 이익을 줘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방금 본 스마트폰 운전자처럼 남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건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딱 맞아서 주변 사람들의 감염 확률까지 싹 낮춰주는 거. 이런 건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해하기 완전 쉽죠? 자, 이어서 2장, 오염의 경제학입니다. 이제 개인 차원에서 좀 더 거대한 산업 규모로 시야를 쫙 넓혀볼게요. 오염이 나쁘다는 건 뭐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현대 경제에서 공장 굴뚝 다 막아버리고 오염을 100% 완전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제일 좋은 걸까요? 안타깝게도 현실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화면에 아주 큼지막하게 쓰인 이 공식 MSC부터 주목해 주세요. 오염의 사회적 한계 비용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기업이 오염 물질을 딱 한 단위 아주 조금도 배출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덤터기 써야 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오염이 심해질수록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비용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MSB, 즉 오염의 사회적 한계 편익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아니, 오염이 무슨 이득이 있냐고요? 자,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오염을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화하려면 친환경 설비에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염을 어느 정도 눈 감아주면 그 비싼 처리 비용을 아껴서 우리 사회에 훨씬 싼 값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절감된 비용이 사회가 얻는 편익, MSB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완전 상반된 두 가지 강력한 힘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게 되는 거죠. 한쪽 저울에는 환경과 우리 건강을 갉아먹는 비용인 MS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반대쪽 저울에는 생산 비용을 확 줄여주는 달콤한 경제적 이득, MSB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학이 풀어야 할 진짜 퍼즐은요. 바로 이 양극단 사이에서 기가 막히게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3장, 사회적 최적 오염량입니다. 과연 이 상반된 두 힘이 어디서 딱 완벽한 타협을 이룰까요? 크루그먼 교과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핵심 그래프를 통해서 그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그래프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향하면서 쭉 올라가는 보라색 선, 저게 사회적 한계 비용인 MSC고요. 반대로 우하향하면서 뚝 떨어지는 주황색 선, 저게 사회적 한계 편익인 MSB입니다. 이 두 선이 크로스하는 지점, 바로 저 가운데 점을 보세요. 이때 오염량이 바로 QOPT,
즉 사회적 최적 오염량입니다. 보시면 비용과 편익이 정확히 $200에서 딱 일치하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 경제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오염 수준은 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선이 절묘하게 교차하는 바로 저 지점이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베스트인 타협점이라는 거죠. 4장, 시장 경제의 비효율성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정부가 아예 개입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이윤만 쫓는 기업들을 자유시장에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면 과연 어떤 대참사가 벌어질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충격적인 결과를 보시죠. 와, 이 벌어진 격차 보이시나요?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기업들은 본인들이 얻는 편익이 0이 되는 저 우측 하단 끝자락, 즉 QMKT 지점까지 오염물질을 미친 듯이 뿜어냅니다. 그런데 그 위를 한번 쓱 올려다 보세요. 오염시킨 당사자의 이득은 0원인데 우리 사회가 고스란히 뒤집었어야 하는 한계 비용, 즉 MSC는 무려 $400까지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오염자는 이 엄청난 청구서에 단 1원도 보태지 않고 전부 사회로 떠넘겨버리는 셈이죠. 이게 바로 정부 개입이 없을 때 발생하는 자유시장의 진짜 끔찍한 비효율성입니다. 5장, 코즈 정리와 사적 해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망가진 시장을 고치려면 무조건 정부가 나서서 세금 팍팍 때리고 꽉꽉 규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일까? 자, 여기서 노벨 경제학상이 빛나는 로널드 코즈 할아버지가 아주 기가 막힌 대안을 하나 던져줍니다. 코즈 정리가 뭐냐면요. 특정한 조건만 딱딱 맞아떨어지면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민간 사람들끼리 알아서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드는 자잘한 거래 비용이 아주 낮고 누구 책임인지 재산권만 확실하다면요. 피해자랑 가해자가 직접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윈윈하는 합의점을 스스로 찾아낸다는 거죠.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멋진 과정을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얄밉게 쓱 밀어놨던 청구서를 드디어 자기 스스로의 계산서 안에 떳떳하게 집어넣게 된다는 뜻이죠. 자, 마지막 6장입니다. 현실 속의 외부 효과. 지금까지 배운 이 쌈박한 이론이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전기를 만들 때 실제 달러와 센트 단위로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경제학 이론이 현실의 리얼 데이터를 만나면 진짜 얼마나 소름돋기 명확해지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총 외부 비용을 싹 다 계산해낸 결과표입니다. 부가가치 대비 총 외부 비용, 그러니까 TECV/VA 비율을 보면 석탄은 무려 2.83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석탄으로 1달러치 전기를 만들 때마다 우리 사회에 2.83달러어치 환경 피해를 냅다 꽂아버린다는 겁니다. 완전 배보다 배꼽이 크죠? 반면에 천연가스는 1.30으로 훨씬 낮습니다. 이걸 킬로와트 시당 비용으로 쪼개보면 격차는 더 어마어마해져요. 석탄은 0.039달러인데 천연가스는 0.005달러거든요. 우리가 머리 아프게 배운 이론대로 석탄 발전이 천연가스보다 훨씬 더 막대한 외부 비용을 우리 사회에 전가하고 있다는 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는 짜릿한 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운전 중에 잠깐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사소한 행동부터 저 거대한 발전소에 뿜어져 나오는 매연까지 외부 효과라는 아주 날카로운 경제학적 렌즈로 시장의 진짜 이면을 샅샅이 들여다봤습니다. 남에게 은근슬쩍 넘겨버린 그 숨겨진 비용을 다시 우리 스스로의 계산서로 가져오는 것, 즉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한 교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마스터 클래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누리고 있는 그 편안함과 일상적인 편리함, 혹시 우리 사회 누군가에게 어떤 숨겨진 비용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숨겨진 청구서에 과연 어떻게 정당한 가격을 매겨야 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